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부동산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남도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던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 맷집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강남조차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예. 약세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면은 강남 3개구 중에서요 서초구만 약간 올랐고 예.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매매 가격을 보면은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깊고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압구정 같은 데도 많게는 한 3억 정도 한 달 전에 비해서 빠진 것도 나오고요. 아, 1년 전 대비요? 아니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 비해서. 대비에? 주로 예. 실거래가로 보는 겁니다. 주로 가격이 좀 두드러지게 하락한 곳이 잠실 같은 데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대단지는요 원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불황이라도 한두 개는 거래될 거잖아요. 그게 시세로 이제 포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러면 다른 곳이 안 떨어진 곳이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안 빠진 거냐? 그건 아니고 다만 예. 거래가 안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실 같은 경우 리센처 84제곱미터 예. 흔히 말 34평짜리를 보니까요. 잠실이요? 예. 이번에 5월에 22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예. 그런데 주로 집값이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가 정점입니다. 예. 10월로 보면요. 10월 대비해서 보면은 약 3억 7천만 원, 거의 4억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도 꽤 많은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개별 단지는 좀 이게 너무 부각을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예. 너무 이제 부풀려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도 약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향이란 거는 이미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이클은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대세 하락인지는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되고요. 아. 결국은 이제 금리가 관건인데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야만이 집값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데 예. 약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금리는 지금 오르는 게 기정사실처럼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거꾸로 그렇죠. 그 얘기는 대세 하락 쪽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세 하락을 어느 정도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금리가 글쎄요, 뭐 제가 완전히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뭐 정도가 금리 피크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리가 그 이후에는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한 1년 정도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이 태풍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나기를 좀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거래 절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금리 뭐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두 번 올린다고 바로 집값 빠지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랬잖아요. 이게 임계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2% 기준금리가 아마 넘어서면 그때 가면은 좀 임계점을 넘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거의 임계점을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계점이 넘으면 거래 절벽도 어떤 풀리나요? 그때는 어떤 그렇진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어떤 갭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호가 갭이라고도 예. 하는데요. 팔려는 사람들이야 매물을 좀 싸게 내놓겠지만 매수자들은 어쨌든 금리 파고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그런 말하자면 좀 신중한 자세가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거래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집값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어야만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요. 더 다르게.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을 통한 모든 정보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또 필요한 사람은 살 거 사고 팔 거 팔았는데 지금은
그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는 예, 현상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좀 깊게 분석을 예. 했는데요.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93%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은 집값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일종 이제 무리짓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군집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 또 하나 보면은 집이 하나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재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게 뭐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시점을 많이 따지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도 군집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 그 농가주택을 뭐 이렇게 몰려가서 사거나 예. 팔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자산화되는 어떤 시장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군집 행동이 집값에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결국은 이제 부침을 더 심화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빠질 땐 더 빨리 세게 빠지게 하고 그렇죠. 오를 땐 더 빨리 세게 오르게 하고 이런 건가요? 예, 이걸 이제 흔히 변동성 쇼크라고도 저는 예. 표현을 하는데 군집 행동은 일반적으로 상승기 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이번에 안 사면은 진짜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조급함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패닉 바잉 아시죠? 그다음에 뭐 영끌 비투, 뭐 점집사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하락기에도 약간은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승기 때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투매, 주식은 투매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보다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는 게 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뭐 생존 본능 같은 어떤 그런 측면도 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팔았단 막 훨씬 더 빠질까 봐 그러는데 이 지불한 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버티는 거군요. 그러니까 파는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죠. 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화는요,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지는 않아요. 예. 손실회피라든지 처분 효과 같은 그런 심리적 특성도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사려는 사람이 변심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앞으로 또 떨어질 거로 보이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집을 무리하게 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짙어지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가격 하락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요. 공급 계획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서울의 지금 경우에. 예. 공급 애로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네.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장기로 보면은 이 물가만큼 오른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집값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집값에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것은 이런 위축기가 아니고요. 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풀렸을 때요. 회복됐을 때 한꺼번에 이제 반영되는 그래서 이런 시세 반영은 연속적이가 아니고요. 약간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실수요자도 집을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이고, 지금 사려도 안 살 텐데요. 예. 지금 MZ 세대들한테 이번에 뭐 LTV 그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뭐 80% 뭐 예. 생애